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죠.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좋네요. 지금 11.2도고요. 낮에도 2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어제는 한 24, 5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보단 조금 덜 덥지만 그래도 이맘때 봄 날씨라고 해요. 맑은 날씨가 네, 예상이 좋습니다. 되고요. 근데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서 내일 그래요? 아침엔 또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8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기온 계속 챙겨보시면서 예. 내일 또 옷차림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요.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자, 후보 4명의 토론회 대진표가 확정이 된 거예요. 네. 1대1 토론회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후보 4명이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 상대할 후보를 직접 지명을 했어요. 직접 그래요?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 첫째 날, 그러니까 오늘로 배정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택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토론을 할 게 많아서 제가 지명을 했다. 한동훈 후보를 지명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한 대표 때 아니냐라면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의 날을 세웠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둘째 날 토론자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인데 서로를 토론 상대로 맞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연이어 맞붙게 됐고요. 네. 한동훈 후보는 국민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총 토론 횟수는 한동훈 후보가 3번을 하게 되는 그래요? 거고요. 예. 김 후보와 홍 후보가 2번씩 그리고 안 후보가 1번 하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주도권을 쥔 그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1대1 토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첫 순서는 안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김문수 후보와의 토론이고요. 이건 오늘 오후 4시에 시작이 됩니다. 네. 김 후보가 주도권을 쥐는 한 후보와의 토론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역시나 1시간 3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한 번씩 주도권 쥐고 가는 토론은 내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토론회 이후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인데요. 한편 이렇게 1대1 토론이 마무리가 되면 오는 26일에 4명이 모두 참여를 하는 다자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다자토론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 50%를 통해서 29일에 결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은 진행이 되지 않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달 3일에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4명의 후보 세몰이 경쟁도 치열하던데요.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예. 사실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대표적인 반탄파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 후보 측은 지난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장동혁 의원을 영입하고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 측 캠프에 공식 합류한 인원은 5명이고요. 원외 인사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전 의원이 김 후보의 수행단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 옅은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킬 인물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양향자 전 의원과의 연대도 과시를 했는데 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다라는 점과 미래 지도자는 첨단 산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후보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18명까지 늘게 됐습니다.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후보 캠프는 선거사무소에서 유상범, 백종원, 김의상, 김대식 의원 등이 포함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이철규 의원도 조만간 홍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그래요? 정책 예. 정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는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그리고 5선의 김기현 의원 등과 접촉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보좌진 위주의 실무형 캠프로 1차 경선을 치렀었는데 2차 경선 시작과 함께 캠프 정비를 시작했어요. 네. 인선을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역 의원들 모시기 경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 모시기 경쟁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 이게 2차 경선의 그 당원 투표 50%가 반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1차 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치러졌었는데 네. 2차 때는 당원 투표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난 대선 경선 때 떠올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전현직 의원을 앞세운 조직표로 그랬군요. 홍준표 당시 후보를 이겼던 예.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그렇군요. 고려한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두 번째 TV 토론회 열렸어요? 맞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 토론회이어서 어제 두 번째였는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우선 헌법 개정 시기를 둘러싸고 좀 거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해 야당과 많이 만나겠다라면서도 개헌을 시급히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개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동연 후보는 갈라진 국민 마음을 모으려면 경제와 별개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깨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이미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자칫 국민이 보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라면서 이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예. 또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내란 사태 종식의 완성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칫 취임 직후부터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새 후보가 한 목소리 낸 것도 있어요. 네, 내란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도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런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계엄을 했다라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진상규명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도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거라면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고 책임자 처벌까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개헌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미흡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개헌으로 바꿔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대통령 임기 100일 내 우선 과제 새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정책 공약을 정리해서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하고 내각 구성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면서 관세, 통상 협상에 대응할 민관 협의 기구도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네.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1억 원 넘는 돈 뭉치를 발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게 돈
따져보면은 예, 1억 예. 6,5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그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밀봉돼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는 기기 번호, 책임자, 일련 번호 등과 함께 날짜도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가 2022년 5월 13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요?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날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문의를 해봤는데 네. 한은은 이게 금융기관에 돈을 보낼 때 포장하는 방식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의 포장, 이런 돈다발은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나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한은은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여기에 나온 그 일련 번호를 바탕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윤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전 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 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요.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에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이 돈다발의 정확한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인 출처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 뭉칫돈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 씨에게 전달이 됐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성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일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선거구에 전략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출마를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의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지 네. 않습니까? 또 검찰은 건진법사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 간의 친분을 내세워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지만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어서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았고 예. 김 여사도 영부인 신분으로 보안 등의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김 여사도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관심은 그럼 김 여사의 조사 시기와 장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이 지난 2월에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언제 조사를 하게 될까 보면 사실 조기 대선을 지금 한 40여일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직 영부인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있고요. 예. 반면에 정치적 사건일수록 소환 시기를 조율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계속 좀 두고 봐야 할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선거에 미칠 영향도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트럼프 미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 이야기 해볼게요. 네. 다음 주 한국을 찾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됐나 봤더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초청으로 이뤄지는 거더라고요. 예.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두터운데 그런 정 회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달라라는 국내 재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 회장이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 있는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로라고 리조트를 방문을 해서 트럼프 주니어
주니어에게 이런 한국 재개의 뜻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안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트럼프 주니어가 흔쾌히 이걸 수락을 해서 한국행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한국에서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재계 인사를 두루 만날 예정이고요. 다만 정관계 인사와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은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 방안이 네. 한미 경제 협력과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